예. 예, 오늘은 2022년 10월 22일 음력으로 9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있으면 우리 정조 할머니 상산김씨 지사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국제공인 즉골사 시험을 앞두고 오늘 내일 이렇게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정리하였던 내용을 강의하고 올라갈까 합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는 유권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뒤에 유권이 있으니까요. 유권을 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경건하고 엄숙하자는 그런 취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는 매우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국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공화국을 통해서 검찰 구태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사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보이고 있고요. 제1야당 이재명 대표는 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것이고, 전 대통령 문재인은 포트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앞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그들은 매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또 넓게는 지난 400년 동안에 권력을 한 번도 그 반대 세력에 해가지고 권력을 내주지 않은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석 같은 분은 자기 아버지의 그 친일 행각에 대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행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정진석이가 텔레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가소롭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소롭다는 말 속에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한국의 정치 현황을, 정치 구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국의 작금에, 한국에서 책을 좀 읽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에게 또 명색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학교 교단에서 교수를 맡고 있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으로서 열심히 학문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엄중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자들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군인이 최후의 보루가 아닌 것입니다. 군인이 최후가 보루가 될 때는 그 나라는 절단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이 국민들을 일깨우고 학자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비판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는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대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중국, 대러시아 방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일본하고 손잡고 지금 현재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동해 해안에서 SLBM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에 러일 전쟁을 치러보았던 것이고, 독도 근해에서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종교에 빠져가지고 종교의 진리에 서로 미쳐가지고 지금 현재 뺄갱이 타령을 하고 있고, 종북 놀이를 김문수나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필리핀은 중국과의 문제를 두고 또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첨예하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에 일본과 미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이름 아래 대만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번에 군사훈련에서 우리의 젊은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나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아들, 딸의 엄마, 아버지들은 교회에 미쳐가지고, 절에 미쳐가지고, 종교에 미쳐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종북 타령, 김정은이 타령, 북한 뺄갱이 타령, 운동권 뺄갱이 타령, 이재명이 뺄갱이 타령, 문재인이 뺄갱이 타령,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미국에 지금 현재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은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계속 이렇게 이제 해오다가 보니까 이제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수만 년 전에 우리의 정통 사상인 보살사상을 복원하고 그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싹 틔운다는 뜻인데요. 우리 인간이 본성대로 살아가자는 그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후에 우리의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우리가 D형 유전자, 그 다음에 C형 유전자, N형 유전자, O형 유전자, Q 유전자가 나타나면서 우리 한국에는 국조 5조당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국조 5조당은 하르방과 할망을 포함해서 환인, 환웅, 당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리산의 삼성궁에서도 3조당만 모시고 있죠. 환인, 환웅, 당군만 모시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를 수정해야 되고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강단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손 강림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가 천손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남방문화를 포함하는 천손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의 유전자가 우리는 서쪽에 있는 백인들이 동양에 있는 황인종을 유전자로 혼혈해서 우리가 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우리가 연구 결과 그 유전 형질학과 DNA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우리의 뭐냐면은 한국의 주류 그 유전자인 C형 유전자가 중심이 되어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혼혈함으로써 얼굴은 백인과 많이 닮았지만 그 유전자의 그 특질은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이 청동기 시대에 청동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함으로써 그들의 문명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을 툭 잘라내 버리고 우리가 그 북방 유목민족, 북방 천선민족, 북방 천문학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우리의 을과 혼을 한쪽만 알게 되는 절름발이 한국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단곡이라든지 부도지라든지 부수보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한민족이 뿌리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지어로 그 당시에서는 이 농사가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전적 연구로서 그 근거를 찾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우회 단국대 교수시죠. 그래서 김원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김욱 단국대 교수와 김원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인 남자 80%가량이 농경 집단에서 고유한 여러 유전형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중에 상당수는 한국인 특이 유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이 특이 유전자가 바로 C형 유전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들은 6만 년에서 한 8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온 뒤에 동남아와 중국을 거쳐 중국어로 말하면 대만을 거쳐서 말하는 것이죠. 평정하여 이주한 농경 집단이 갈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버브이아 국제저널 수사유전학에서도 최근 발표되었고, 북의 유전자인 Y 염색체는 북해를 통해 거의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현재 남자의 Y 염색체 N, 수만 년 동안 인류 이동과 민족 분화의 과정에 돌연변으로 생긴 여러 유전행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있다는데, 이 때문에 이 Y형 유전자는 인류의 과거를 간직한 유전자 화석으로 여겨지는데, DNA 돌연 변이율을 계산해 보면 특정 유전행이 주는 연대를 대충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농경 집단 계통이 45% 정도가 되고요. 북방 몽골 계통이 한 10%, 15% 정도 내외인데, 1만 년 전부터 한반도 근처에서 새로운 돌연 변이들을 얻어 분화한 농경 집단의 유전자가 우리가 O2, O2, B2도 한 30% 가능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분화한 것은 유전형은 일본인한테서도 다소 발견되는데, 김욱 교수는 한국인 특이 유전형의 집단이 1만 년 전쯤 평창에 들어와 한민족의 중심 계통 중에 하나가 됐는데, 논문의 1저자인 김순희 국립과학연구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실장은 흔히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의 학설의 유전학적 근거를 찾아낸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 집단과 언어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나왔는데, 일본의 교토대 연구팀은 영국의 왕립 학계보의 최신 후에 현대 일본의 59개 지방에서 기본 단어 한 210개를 뽑아 통계 기법을 써서 언어 진화의 과정을 분석해 보니, 일본어는 약 2200년 전쯤에 이주한 농경 집단이 유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논문을 났대. 이들이 바로 부여, 예조인 야오의 문명을 전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들은 중원의 농경을 가지고 한반도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2200년쯤에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연구팀이 지적한 2200년 전은 이미 정착한 수렵채취 집단인 조몬인에 대해 농경 집단인 야오이족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때와 겹친다는 것이죠. 이 야오이족이 바로 진나라가 망하고 이걸 후진난이라 그럽니다. 후진난이 세워질 때 신라와 함께 이주한 세력으로 보인다. 이때 이미 농경이 대대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진나라가 망한 시기는 BC 2900년이다. 예, 요 정도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북아의 오방색을 유지하는 DNA와 관계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